왜 요즘 사회는 이렇게 길을 잃은 것 같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천공정법의 강연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홍익인간이라는 사명, 그리고 그걸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너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거요. 인류를 위해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거죠. 이 강연은 바로 이 엄청난 사명감,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 사명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이걸 가르치는 방식도 뭐랄까 좀 극단적이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체벌, 그러니까 몽둥이로 배웠고요. X세대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배웠다고 해요. 그런데 강연자는 바로 이 강압적인 주입 방식이 오히려 그 사명의 진짜 의미를 잊게 만든 첫걸음이었다고 꼬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잊혀진 사명에 대해 알아보고 이게 어떻게 신앙과 의료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해결할 아주 흥미로운 치유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강연에서 진단하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죠. 바로 현대 종교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인도가 어떻게 함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종교 지도자를 찾아갔어요. 이들은 숭배할 신을 찾은 게 아니라 내 문제의 답, 그 길을 알려줄 스승을 원했던 거죠. 근데 돌아온 대답은 뭐였을까요? 그저 믿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강연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힘,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종교에 의지하게 된 사람들, 강연에서는 이들을 1차적인 죄수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믿는 사람, 즉 신도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죄수가 되고요. 그들을 이끄는 사제나 승려는 그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날카로운 비판은 종교계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의료계로 넘어갑니다. 왜 현대의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영혼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강연에서는 병의 진행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 첫 번째 단계는 환자입니다. 아직 몸이 아픈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문제,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태죠. 근데 이 환자 상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면 그게 결국 몸으로 드러나서 진짜 질병이 있는 병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현대의학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의사들은 눈에 보이는 증상, 즉 병은 치료하죠. 하지만 그 병을 만든 근본 원인,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 환자는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연자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원래 의사는 사람 전체를 치유하는 도인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의사들은 그저 고장난 신체 부위를 고치는 수리공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자, 종교도 의학도 근본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대체 어디서 길을 찾아야 할까요? 강연은 그 해답이 바로 우리 사회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진짜 일을 다시 발견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 그냥 지식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한 차원 위에서 자연의 원리와 딱 맞는 올바른 길, 강연에서는 이걸 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법을 찾아내는 일을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한 연구원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지식과 문화를 데이터 삼아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하고 연구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홍익인간이라는 사명의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인류를 위한 연구라니 너무 거창하게 들리잖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특별한 연구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일상 속에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연구 도구가 뭐냐면요. 바로 대화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매일 하는 그 대화요. 우리가 친구랑 수다 떠는 그 카페가 사실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연구센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라는 연구가 제대로 되려면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겸손인데요. 이건 그냥 자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진짜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걸 의미해요. 둘째는 존중입니다. 이건 상대방이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대화가 생산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연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눈 대화는 그냥 시간 때우는 잡담이었나요? 아니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작은 연구였나요? 어쩌면 우리의 가장 평범한 대화 속에 우리가 잊고 있던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룰 열쇠가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